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당이 밀어붙였고요.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비판을 했죠. 이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했죠. 뭔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됩니다. 아, 날짜는 조율이지만 수락했다. 면담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두 가지 사안이거든요. 면담 앞두고 대통령실을 자극한 한동훈 대표일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뭐 관저까지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게 대한 입장이 없었어요. 사실은. 당에서 다른 의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별 입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 수락도 어제 공개를 합니다. 수락했다고. 이 두 가지 사안이 대통령실을 자극했을까? 이준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그 박상수 대변인이 침묵도 메시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저기서 말하는 침묵, 그러니까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침묵한 것도 메시지로 충분히 작용했다.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요. 문재인 정부 때는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행 명령장도 발부하지 않았죠. 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똑같이 권오수 주가 조작 일당 9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했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당 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당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해외 일정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번 그런 이제 상황이 났었는데 독대 신청을 했다 해가지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는 날 그 독대 신청했다는 것을 공개해서 이게 또 마치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힘을 빼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지금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면담 나가는 자리에 야당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다. 그 약속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왜 어제 공개했는가? 그렇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과 면담 끝나고 나서 공개도 전혀 듣지 않는 시급성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걸 꼭 이 시간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속을 긁는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어제 브리핑 안 했지 않습니까? 브리핑 안 한 거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영 교수님 지금 속을 좀 긁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게요. 왜 용산이 화를 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대통령이 오밤중이든 언제든 원내대표 마음대로 호출합니다. 근데 호출할 때 앞서서 최재형 평론가나 두 분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내에 뭔가 확인할 일이 있을 때 원내대표 부른다 그랬잖아요. 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 여사를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는 건 원내 일입니까? 원외 일입니까? 원내 일이에요. 원내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성명 내고 다 했는데 왜 당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원할 때는
원내건 뭐건 가리지 않고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고 예. 본인들이 원할 때는 원하지 않을 때는 원내 일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이미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3대 요구 사항에 뭐가 들어있냐? 김 여사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에 협조해라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예. 어제 왜 김 여사에 대해서 증인 동행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동행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한 얘기에서 또 용산 대통령실이 원내대표를 따로 만찬도 하고 저녁에 따로 예. 부르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왜 용산이 화낼 일이고 한동훈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전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화냈다? 그럼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가 껄끄러운 사이가 된 건가? 거리감이 있어도 꽤 많은 거리감이 있는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글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오늘도 계시더군요.